안녕하십니까. 소비자 트렌드 분석, 동물의 숲 인기 이유의 분석과 앞으로의 트렌드 예측에 대해 발표할 소비자 정보학과 이면석입니다. 발표는 주제 선정 이유, 동물의 숲이란 인기 이유 분석, 앞으로의 트렌드 예측 검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현재 6월까지의 동물의 숲에 대한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선보인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출시 이후 6주간 글로벌 1341만 장이 팔리면서 밀리언셀러에 올랐습니다. 이런 흥행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매출의 1조 3085억엔 중 77%가 해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여러 게임들과 제품들 중에서도 유독 닌텐도의 동물의 숲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지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숲 인기 이유를 분석해보고 더 나아가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트렌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동물의 숲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의 숲 시리즈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인공이 다양한 환경의 숲속 마을에서 집과 주변을 꾸미고 다른 게임 속 캐릭터 및 게임 이용자들과 농사, 낚시 등 소일거리를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동물의 숲 게임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슬로우 라이프 힐링 게임입니다. 실제 시간과 동일하게 게임 내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새벽에는 대부분 가게 및 시설이 문을 닫아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돌발 상황 발생입니다. 힐링 게임이라는 특성처럼 느긋한 생활이 주 내용이지만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곤충을 잡을 때 나뭇가지를 얻기 위해 벌에 물리지 않기 위해 잠자리채를 휘두르는 등 다른 게임에 비하면 단순하지만 바쁜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 행사 발생입니다. 때때로 마을 행사가 있기도 하고 낚시대회, 곤충 채집대회, 벼룩시장 등 정기적 행사 또한 존재합니다. 가끔씩 할로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큰 행사도 발생합니다. 다음은 모여봐요 동물의 숲의 인기 이유 분석입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조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네이버 폼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동물의 숲 인기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에 부족하거나 보충할 자료는 유튜브 및 뉴스기사 등 여러 매체를 활용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한 분석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항목 중 현재 모여봐요 동물의 숲의 인기 이유를 분석하기 위한 질문인 본인이 생각했을 때 현재 동물의 숲이 인기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과 현재 동물의 숲을 하고 있거나 만약 앞으로 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의 답을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휴식을 취하거나 평화로움을 즐길 수 있다는 힐링이 이유였고, 두 번째는 동물의 숲이 시리즈 게임이기 때문에 이전 시리즈부터 플레이한 사람들이 최신작인 모여봐요 동물의 숲도 플레이하게 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 중 두 번째 이유는 특별하게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만 인기가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특징들로 인해 전체적으로 힐링을 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각자 집에서 사회적 격리를 하는 답답한 상황에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및 기사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한 분석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없는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스를 물리치거나 임무를 해결하는 등의 게임에서 주어지는 목표가 없어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가 없는 만큼 자유도가 높습니다. 게임의 배경 자체가 아무도 없는 나만의 무인도입니다. 게임의 캐치프레이즈도 아무것도 없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로 인해 집을 꾸미거나 농사를 짓는 등 마음대로 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자들끼리 가벼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자끼리 편지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힐링을 합니다. 또 온라인 등을 통해 최대 8명까지 자신의 섬에서 친구들과 모여 놀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벼운 소통도 게임의 매력을 더합니다. 가상 공간인 섬에 유저들이 모여 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상황입니다.
동물의 숲에서는 경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게임과 본체 외 추가 비용이 없고 레벨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아 그저 게임으로 즐긴 사람이라면 좀 더 다양한 가구와 꾸미기 용품을 갖출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독특한 게임성이 현대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 지친 90년대생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여러 매체를 활용한 분석을 토대로 현재 모여봐요 동물의 숲의 인기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두 가지로 결론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 취업이 힘들어진 90년대생들에게 마케팅 효과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른 게임과는 다르게 공정한 상황에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는 목표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야 하지만 동물의 숲에서는 잠시나마 여유와 힐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특징들 속에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기 힘든 특별한 상황까지 합쳐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 속 세상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의 이유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트렌드 예측입니다. 위에 내린 결론을 분석했을 때 앞으로의 트렌드는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힐링과 여유라는 단어가 관심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 소비자들 중에 특히 답답한 상황에 지친 90년대생들을 겨냥한 마케팅이 관심을 받는 트렌드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선 트렌드를 적용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 같은 분야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휴식하는 여행입니다. 여행은 휴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행을 시작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최대한 다양하게 관광지와 먹거리를 경험하기 위해 바쁘게 다니는 여행 상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이후로 마음의 치유와 힐링이라는 진짜 휴식하는 여행이라는 관심을 코로나19 이후로 마음의 치유와 힐링이라는 진짜 휴식하는 여행에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시장의 활력과 힐링, 치유의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웰니스 관광과 부합하는 관광시설을 발굴하고 홍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전주시 또한 대규모 관광을 변형해 소규모 힐링, 청정, 스마트, 언택트 등 키워드로 나타나는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맞춤형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수용 퇴세 개선으로 전략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택트 방식을 활용한 전시 및 체험입니다. 동물의 숲이 인기에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인 이용자끼리 가벼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전시 등의 문화계에 활용될 수 있고 또한 간접적인 체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택트 방식을 활용한 전시와 체험은 앞으로 관심을 받을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명품 패션 브랜드 발렌티노와 마크 제이콥스의 브랜드 마케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취소된 런웨이를 대신해 모여봐요 동물의 숲 게임 내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발표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언택트 방식을 활용한 방법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용되었는데 바로 청와대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활용한 청와대 맵을 배포한 것이 예시입니다. 이렇듯 전시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체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택트 방식을 활용한 전시와 체험은 문화계나 다른 분야 등에서 앞으로 관심받을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게임 산업의 성장입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 게임이 지금과 같은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된 결과도 이유에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게임 트렌드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WHO가 국제질병표준안을 개정할 때 6C51, 즉 게임 이용 장애라는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부여할 정도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WHO 사무총장이 트위터에 플레이 아파트 투게더라는 트윗을 남기면서 입장의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국내도 정부가 게임 산업이 IT 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 및 4대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 과제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는
비대면 디지털 여가 문화인 게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렌드 예측 검증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대면으로 관람을 하거나 주로 대규모로 함께 해야만 혜택을 주던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메르스나 신종플루 때는 없었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불확실성은 갑작스러운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언택트 환경으로 바뀌게 된 상황이지만 이전부터 몇몇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언택트 환경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반성입니다. 트렌드를 예측할 때 미술관이나 패션 업계는 비대면 패션쇼나 전시로 점차 바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문화 장르인 공연인 연극과 뮤지컬은 현장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 다시 공연을 시작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패션 업계나 미술관 또한 직접 물건이나 작품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갈 가능성이 있어 예측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오스와 와일드카드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언택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경우에도 비대면이 이어나갈지는 불확실합니다. 실제로 기사에 따르면 비대면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 갈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음성과 동작으로 소통하던 사람들이 문자와 이모티콘으로 상대 의도를 파악하려다 보니 오해가 쉽게 불거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